우선은 맨 첫 시간에 했던 거 출력, 얘는 지금 당장 이것만 아시면 돼요. system.out.println, 얘가 이제 출력을 한 줄 해달라는 거였죠. 그 다음에 변수는 선언과 사용만 하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 했던 거예요. 변수 선언, 변수 하나 만들고 그 안에 값 넣고, 그리고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때 다시 이 안에 있는 값을 활용하는 선언과 사용까지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할 게 이제 조건문인데, 얘는 if 그리고 else if 그리고 else 그리고 스위치가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얘는 지금 안 할 거예요. 당장 나중에 자바2 후반부에 할 겁니다. 나올 때 알려드릴게요. 얘는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문을 할 건데, 조건문에서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섞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할 거 뭐 반복문인데, 반복문 하려면 이 세 가지 다 섞어야 되는 거고, 네, 점점 이제 아는 내용을 다 조합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네, 이 다음 내용은 쉬는 시간 갖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이 한 줄을 풀로.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age라는 변수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19라는 값을 넣은 거죠. 이전까지는 뭐 x, y, a, b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 단어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 단어로 많이 해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이 변수명은 이 데이터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즉, 이 한 줄은 그냥 나이라는 데이터를 담고 싶어서 age로 한 거예요. 대신에 얘가 단수인 이유는 변수 안에는 값이 하나밖에 못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얘는 복수계의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단수계로 만들어준 거고, 나이 값을 담고 싶어서 age라고 작성을 해놨습니다. 규칙이 몇 가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숫자로만 이루어지면 안 된다,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된다, 이런 거 뿐만 아니라 자바 변수 표기법이라는 나름대로의 룰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막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네, 관례 정도인데요. 관례 정도인데, 변수 표기법 이런 게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표기법 또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어디지? 연결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됐다. 이런 거. 카멜 표기법. 얘는 소문자로 시작했는데 뭐 중간에 다른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대문자로 시작하게끔. 그리고 파스칼. 얘는 대문자로 모든 단어를 시작하는, 단어가 만약에 두 개가 조합이 된다면, 뭐 얘는 이제 그 접두어에다가 이 데이터의 타입까지 써놓는 표기법이 있어요. 네, 이 정도가 붙는데, 이거는 이제
꼭 지켜야 되는 법은 아니에요. 벌레 정도라서 이렇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스네이크는 언더바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어퍼케이스는 대문자로 전부 다 소문자 안 섞고. 그리고 뭐 하이픈으로 연결하는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사용하는 그 부분마다 뭐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고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무시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그냥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만 지켜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제가 AG를 출력을 하겠대요. 뭐라고 나와요? 그냥 19 나오는 거죠. 그죠? 요 정도는 이제 예상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의 AG는 변수로서의 AG가 아니라 값으로서의 AG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값 취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이 이렇게 하면 나이는 19라고 나오겠죠. 얘는 문장이고 얘는 값인데 문장 더하기 정수니까요. 아까 했던 거. 그래서 나이는 19라고 나오고 제가 중간에 age 안에 들어있는 값을 이런 식으로 바꾸겠대요. 그러면 위에 거는 19라고 나올 거고 아래 거는 25라고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근데 저는 이 자체를 25로 바꿔볼게요. 이 역제곱 뭐라고 나와요? 그냥 25, 25 나오는 거죠. age 안에 들어있는 값이 변하고 있지 않으니까. 자, 근데 당신은 이렇게 한 줄이 있고 자, 둘 중에 뭐가 나오면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성인입니다 나오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하면요 미성년자 나오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얘는 실행하면 뭐라고 나와요? 그냥 둘 다 나오는 거잖아요. 왜냐?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오기 때문에. 쭉 읽어드리는 것 뿐이잖아요. 둘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19여도 이거 이 age 안에 들어있는 값과는 상관없이 그냥 둘 다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부터 제가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요 나이 안에 들어있는 값이 바뀜에 따라서 어떨 때는 얘만 출력이 돼야 하고요. 어떨 때는 얘만 출력이 되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현 상황은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둘 다 출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인과 미성년자가 둘 다 나오죠. 이럴 때 써줄 수 있는 게 일단은 미성년자의 경우 먼저.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죠. 만약에 이 다음에 나오는 이 조건식이 참이라면, 즉 맞는 말이라면 이 안쪽을 실행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잠깐 부석 처리해놓고 만약에 얘가 참이면 얘가 감싸고 있는 이 안쪽을 실행하겠다. 반대로 말하면 이게 거짓이면 이 안쪽은 실행이 안 되겠네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판별을 해야 돼요. 얘가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자, 이거 뭐라고 읽어요? 딱 이만큼. 20은 19 초과하다. 초과 미만 이상 이하는 아시죠? 초과 미만은 그 기준이 되는 거를 포함하지 않는 거고 이상 이하는 포함되는 거 여기 있습니다. 초과 미만 이상 이하 뭐 논리 연산 또는 비교 연산이라고 해요.
자, 그럼 얘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20은 19 초과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요, 얘는 틀린 말이죠. 19는 19 초과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요, 이러면 맞는 말이죠. 19는 19 이상이니까요. 그죠? 포함 관계가 들어있으니까요. 자, 여기서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은 우리말로는 이제 참이라고 할 거고요. 자바에서는 true라고 합니다. 정말로 true라고 해요, 이 값을. 그러면 반대로 하면은 얘가 거짓이 되겠네요. 그죠? 틀린 말이잖아요. 19는 20 초과다. 틀린 말이죠. 이때는 그냥 말 그대로 거짓이라고 할 거고요. 자바에서는 false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조건식에 따라서 true 또는 false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괄호 안쪽에 써져 있는 조건식의 결과값이 true 또는 false가 된다는 결론을 얻었고요. 얘가 true면 이 안쪽은 실행이 될 거예요. 얘가 false면 이 안쪽은 실행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얘가 갑자기 왜 true고 얘가 갑자기 왜 false가 되는지 모르겠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19 아니야 10 더하기 20, 이거 그냥 수학이라고 해볼게요. 이거 뭐예요? 얘 그냥 30이죠. 그죠? 10 더하기 20은 30이다. 맞죠? 근데 10, 20 이렇게 하면요, 10은 20 초과인가요? 아니죠. 정수랑 정수랑 사칙연산으로 만나면은 값은 정수 결과가 나오고요. 정수랑 정수랑 이렇게 비교연산 또는 논리연산으로 만나면 값은 맞다 또는 아니다, 틀렸다, 이렇게 결론이 날 거예요. 즉 얘는 뭐가 돼요? tru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true예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해보죠. 잠깐만, 이렇게 해보죠. 자, 이거 뭐 나와요? 30 나오죠. 그죠? 얘네가 먼저 실행이 됐을 거니까. 보세요. 지금 아까 전에 했던 내용, 이 한 줄에서 얘가 먼저 될 거냐 얘가 먼저 될 거냐예요. 얘가 먼저 되잖아요. 이 대인현상자는 꽤 나중에 실행이 되는 놈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10 더하기 20이 연산이 되지 않은 채로 이렇게 들어갔대요. 이렇게 넣었대요. 그럼 여기 출력했을 때 30이 아니라 10 더하기 20으로 나와야 정상인 거잖아요. 근데 30으로 나온 걸로 봐서 이 결과가 들어갔다는 거네요, 여기에.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하면요, 20은 10 초과다. 맞는 말이죠. true로 바뀌어서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얘는 안 돼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분리는 인트가 될 수 없다 라고 하죠. 보시면 논리 전용 변수 타입은 불린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는
정수 전용 변수잖아요. true, false 값을 담을 수 없어요. 이 앞에가 불린으로 바뀌어주면은 가능해집니다. 얘는 true라고 나오죠. 반대로 얘는 false가 나오겠네요. 꽤 느리네. 아, 나왔었네. 그쵸? 그러니까 얘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지금 방금 전까지 했던 이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얘는 오직 정수만 넣을 수 있는 x라는 변수를 만들고 10 더하기 20의 결과를 넣겠다라는 거죠. 얘는 뭐예요? 오직 논리만 담을 수 있는, 즉 true 또는 false만 담을 수 있는 변수 a를 만들고 이 식의 결과를 넣겠다라는 거예요. 이 식의 결과는 비교 연산이니까 true 또는 false가 남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타입을 맞춰줘야 돼요. 이거는 좀 더 나중에 다시 나올 건데, 아무튼 그러면 얘는 그냥 20은 19 초과다가 아니라 결과로서 동작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요. 이 결과가 true면 이 안쪽은 실행이 될 거고요. 그쵸? 그리고 클래스 인터페이스, 아 얘네 때문이구나. 방금 전 거 이렇게 하면은 요 안쪽에 있는 미성년자입니다는 실행이 될 거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실행이 안 되겠네요. 얘는 false잖아요. 틀린 말이잖아요. 그죠? 실행이 안 되고 끝났죠. 그러면 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나이 값을 이 식에 대입했을 때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이 미성년자의 나이인지 성인의 나이인지 판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미성년자의 조건은 나이가 19 이하면 얘는 미성년자네요. 이해되시나요? 얘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값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뭘로 봐야 돼요? 19로 봐야 되죠. 얘는 맞는 말이 돼버리네요. 그죠? 만약에 나이가 25살이래요. 얘는 뭘로 봐야 돼요? 25로 봐야 되죠. 얘는 틀린 말이 되네요.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판별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얘가 만약에 25살이라면 네, 안 나오죠. 그죠? 이 값이 바뀜에 따라서 얘는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이 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지금. 다시 말하면 이 if가 감싸고 있는 이 녀석은 실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보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 뭐라고 나와요? 얘는 뭐라고 나오죠? 실행 결과가 나이가 25이면은 이거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나와버리죠. 근데 우리 상식이랑은 좀 안 맞잖아요, 얘가. 근데 조건을 이런 식으로 짜줬잖아요. 자바는 우리가 알려준 대로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거는
사람의 실수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조건식 자체를 우리 논리상 맞게, 우리 상식상 맞게 짜줘야 된다는 거. 이게 뭐 반대가 되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좌측에 써주던 우측에 써주던 요 방향으로 판단을 할 거니까. 그죠? 이러면 안 나오잖아요. 이러면 우리 상식에 맞게 조건식을 짜준 거죠. 또한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거, 이런 거. 자, 이거 뭐라고 나와요? 이때는 안 나오죠. 근데 상식상 19살은 미성년자가 맞잖아요. 이걸 빼먹은 거죠. 조건식에서.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실수일 거고. 그죠? 이 기준이 되는 수를 좀 주의해서 짜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를 만약에 주석을 푼다면 이건 뭐라고 나올까요? 둘 다 나오겠네요, 이때는. 그렇죠? 왜냐? 얘는 조건 뭐 이런 거 걸리지 않았으니까 제어를 당하고 있지 않잖아요. 얘는 그냥 평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if 뭐 이런 게 감싸고 있지 않죠.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면 얘를 만날 거잖아요. 그죠? 이 안쪽에 있는 8번째 줄은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게 된 상태로 만들어준 거고, 이 11번째에 있는 출력문은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실행인 거잖아요. 자, 성인의 조건을 짜 넣어보세요. 저랑 똑같이 타이핑 해주시고요. 자, 이어서 할 건데 지금 제일 안 돼야 된 게 이런 거. 이런 거. 이게 틀린 모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러면 실행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문제가 커져요. 그죠? 실행 자체는 에러 없이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진짜 병적으로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도 빼먹으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이 중괄호는 짱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얘가 빠져버리면 메인과 짝이 되는 중괄호가 없어진 거잖아요 지금. 뭐라 하죠 당장. 중괄호 빼먹었다. 그죠? 짝이 되게끔 해줘야 되는 거고, 지금 이런 것도 if 소괄호 중괄호고 안에는 내가 이제 제어하고 싶은 구문을 써주면 되는 거고요. 이 소괄호 안쪽에는 조건식을 써주면 되는 건데 중괄호를 하나밖에 안 써줬대요. 그럼 또 뭐라 하잖아요. 그죠? 실행이 되는 상태로 당연히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여기다가 if 뭐 19, 20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코드를 넣었어요. 이건 틀린 모양이죠. 이게 맞는 모양이죠. 그죠? 얘 기준으로 봤을 때 중괄호가 하나 더 감싸진 거잖아요. 한 번 더 들여쓰게 해줘야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어떤 조건식을 짜서 넣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면 얘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얘를 계속 눌러봐야 돼요. 실행을 계속 시켜야 돼요. 그래서 과연 내가 짠 이 로직이 맞는 로직인지 틀린 로직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성인 뭐 이런 식으로 짰대요. 그럼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실행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틀린 거죠. 그렇죠? 최초에 이런 상태였어요. 이것도 지금 틀린 모양이에요. 얘는 감싸지지 않았기 때문에 들여쓰기를 하나 덜 해줘야 되는 거죠.
모양 잘 맞춰주시고 줄. 얘는 뭐 if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age가 20 이상이라면 이러고 쓰면은 얘는 또 감싸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별일 안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얘를 실행이 될 수 있는 또는 되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려면 여기다 넣어 주셔야 돼요. 이러면 제대로 정상 작동을 하겠네요. 둘 중 하나만 나오는 게 목표였으니까, 그렇죠? 여기는 한 번 더 감쌌으니까 한 번 더 트레이싱을 해줘야 되는 거고, 맞죠? 이 뭐 줄은 얼마나 띄우냐는 사실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읽기 편한 정도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나이 값을 바꿔봤을 때 56세래요. 그럼 둘 중 뭐가 나와야 돼요? 성인입니다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방금 전에는 그냥 사람 기준으로 행동을 한 거고, 얘가 이제 이게 실행이 될지 말지, 이게 실행이 될지 말지 판별하는 과정은 이런 식이에요. 만약에 얘가 나이가 19이래요. 그러면 이 한 줄은 먼저 실행이 되겠네요. 맞죠? 얘는 뭐 if가 감싸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서 변수 선언하고 값 넣고요. 얘는 출력이 그냥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if로 진입을 하는데 이 자체는 실행을 해요, 안 해요? 이 자체는 실행을 합니다. 얘 결과가 지금 어때요? true죠. 이걸 한번 알아내야 돼요, 자바는. 얘가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먼저 알고 있어야 이 안쪽을 실행할지 말지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자체를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true다, 그럼 이 안쪽은 실행을 할 거고, 얘는 그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쭉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서는 한번 걸리는 거예요, 얘가. 얘를 판별을 하느라. 그럼 얘는 지금 true네요. 그럼 이 안쪽은 실행이 되겠고요. 조건문 특성상 이 안쪽이 끝났다면, 이 중괄호를 다시 만났다면 그냥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러고 나서 또 만나는 게 조건문이네요. 그럼 이만큼은 실행해요, 안 해요? 하는 거죠. 얘도 맞는 말인지 틀렸는지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따져보니까 얘가 19니까요 펄스인 거죠. 그럼 이 안쪽을 실행 안 하고 그냥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이해되시죠? 실행 구조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거짓이니까 이 안쪽을 실행을 안 해준 거고, 이렇게요. 이제 좀 구별을 하셔야 되는 게 사칙연산,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나머지 연산자도 있어요. 그리고 초과, 미만, 뭐 이상, 이하, 같다, 다르다예요. 여기서 이 느낌표는 not을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퀄 마크 두 개가 같다, 양쪽에 있는 이 값들이 같다라는 거고, 얘는 같지 않다, 즉 다르다라고 읽어야 돼요. 이게 이제 사칙연산 정도라면은 이게 논리연산 또는 비교연산이라고 합니다. 이 좌변과 우변을 비교해서 비교연산 또는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 판별을 해서 논리연산이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10 더하기 20이 사칙연산으로 만났다면 그냥 수학이라고 했을 때 이 결과는 30이라고 나올 거고요. 만약에 10은 10과 같다는 뭐가 돼요? 10가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펄스가 될 거고요.
이 결과값이 뭘로 변하는지 이거는 이제 좀 파악을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같다, 같지 않다,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면 true겠네요. 그렇죠? 대신에 이렇게 하면 얘는 false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맞다 또는 아니다로 결론이 난다고 아시면 됩니다. 얘는. 이 녀석을 담을 수 있는 변수 타입은 자료형은 얘는 뭐였어요? int였죠. 얘는요? 불린 또는 뭐 불 타입이라고 하는데, 네, true 또는 false를 담을 수 있는 변수 자료형이에요. 이거 하나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파이썬을 하신 분들은 요거 이렇게 쓰실 건데, 여기서는 소문자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파이썬에서는 이 문법을 쓰는데 자바에서는 둘 다 소문자예요. 다른 거예요, 아예. 참, 그래, 이거 하나 말씀 안 드렸네요. 이런 거 있죠. 또는 뭐 int, 뭐 if, 또는 뭐 string, void 뭐 이런 거. 얘네들은 자바에서 미리 어떤 기능으로 쓰기로 한 단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녀석들을 변수명으로 쓰면 안 돼요. 이건 뜻이 이상해져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거 안 돼요. 색깔이 약간 다르잖아요. 네, 미리 쓰기로 한, 그 언어마다 미리 쓰기로 한 영단어들이 존재해요. 키워드 또는 예약어라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다른 거지만 요새는 이제 혼용해서 같이 씁니다. 키워드 또는 예약어는 그 해당 언어에서 미리 쓰기로 한 단어, 이런 거 if, for, while, 뭐 do, public, class, static, void 뭐 이런 거, string, int, boolean 이런 것들을 변수명으로 써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러면은 미리 쓰기로 한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얘는 뭐예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냥 무조건 실행이죠. 뭔가 조건을 판별할 필요가 없이 무조건 실행이네요. 그러면 얘는 쓰나 마나네요. 그죠? 무조건 실행이잖아요, 얘도. 이렇게 하면요, 얘가 false래요. 얘는 이 안쪽까지 도달을 할 수가 없겠네요, 절대. 그냥 조건 판별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틀렸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요. 그죠? 얘만 실행이 되는 거고, 나이 값이 어떻게 바뀌던 이 녀석은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죠? 무조건 실행되는 미성년자입니다. 무조건 실행되지 않는 승인입니다. 그래서 요 판별을 하기 위한 조건식을 짜는 연습을 해야 돼요. 조건식을 짜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자, 이거는 주의해서 써주셔야 돼요. int c는 true. 이거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제가 C를 출력을 하고 싶대요. 이거 좀 많이 보실 거예요, 이 메시지는. 이 에러 메시지라고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이게 아니라, 그래, 여기 복사가 안 먹혀서 여기서 우클릭해서 카피해야 돼요. 이렇게. 그럼 이에 대한 내용들도 나와요. 이것도 한 번쯤은 봐주세요.
이거 올바르게 고치려면 불림 이라고 해줘야 되고요. 그죠? true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이 결과는 뭐죠? 30이죠. 30이 불린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이번엔 반대죠. int는 불린이 될 수 없다. 그쵸? 뉘앙스상 이게 맞잖아요. 얘는 이렇게 해줘야죠. 논리연산 또는 비교연산으로 엮어줘야죠. 그럼 이 결과는 true 또는 false가 될 거기 때문에 이때는 뭐 true든 false든 둘 중 하나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네, 맞는 타입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그럼 이건 돼요, 안 돼요? 이거 뭐라고 나올까요? 얘는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연산을 한번 하고 출력을 합니다. 이 연산이 된 놈이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이 변수에다 담아서 쓰냐 아니면 그냥 이 출력할 당시에 쓰냐 이 차이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이때는 그냥 이 안쪽에 있는 문장이 나오겠네요. 쌍따옴표로 감싸주는 거는 문장 취급을 하기로 했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뭐 얘를 표현을 좀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써준다면 뭐라고 나올까요? 여기 보세요. 뉘앙스가 뭐라 하는 것 같아요? 얘를 한번 볼까요? 그런 거는 들어가서 번역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냥 잘못 쓴 거예요. 문법에 맞지 않게 쓴 겁니다. 얘. 네, 이런 것도 많이 마주칠 거예요. 일단 여기서도 지금 제안을 하고 있죠. 이런 거 먼저 이해하고 다시 봐라,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이런 연산자를 나타내는 거는 영어로 봐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옆에 붙어있는 거 이것도 지금 다 번역이 다 들어간 거니까. 이제 해결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먼저 실행이 되게끔 해주고 나서 하면은 문제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에러가 안 나잖아요. 여기다가 뭐 이런 것만 더 추가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 해결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자료를 찾아보고 여기서 제시하는 해결 방식을 내 코드에다가 적용시키는, 첫 시간에 얘기 말씀드렸죠. 네, 여기서 이제 많이 봐야 되는 거는 이런 거. 뭐 영어로 써 있다고 해서 얘가 뭐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 들어가서 그냥 번역 눌러 보세요. 들을 수 있는 말로 웬만하면 바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일단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얘는.